안녕하세요. 저희는 스마트 공장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 설계를 발표하게 된 오조 우아입니다. 네, 저희 이제 미리 책상에 책 한 권씩 배포해 드렸는데 다 있으신가요? 네. 이게 저희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인데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목차는 이렇게 6개 섹터로 나누어져 있고,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저희 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 공장과 OT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준비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저희가 제작한 보안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저희 조 5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5화라고 하는데요. 왜 조명이 5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하면서 정책 하나하나를 셋이서 같이 논의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을 장난스럽게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그래서 5화 이렇게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성건 멘토님한테 멘토링 지도를 받았고요. 조장인 제가 정한결이고 가이드라인의 개요를 작성하고, 조원인 박주영은 관리적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했고, 유가인은 기술적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OT 환경과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스마트 공장이 요즘에 되게 부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난 7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10가지 과제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10가지 과제 중에 하나가 데이터댐을 구축하자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데이터댐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공장 같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데이터댐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조업에서의 스마트 공장 사업 같은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그걸 통해 데이터, 네트워크, AI 같은 DNA 생태계를 구축해가지고 경기 회복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스마트 공장이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이 좀 드러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스마트 공장이란 제품의 기획에서 설계, 생산하고 유통, 판매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AI 같은 기술이 접목돼서 생산량 증대를 꾀하는 그런 지능형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스마트 공장의 구조를 제가 그려왔는데요. 가장 밑단에는 현장 자동화 시스템, 로봇이나 생산 설비 같은 것이 존재하고, 그 옆에는 AI 지능형 기술이랑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제어 자동화 단계가 있고, 그 위에는 또 응용 시스템 그런 엔터프라이즈 영역이 있어서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계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제어 시스템과 클라우드의 보안 사고 사례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우디 아람코의 2012년에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마비가 돼서 석유 생산에 문제가 빚어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았는데, 원인으로는 분리되지 않은 네트워크와 뭔가 보안 패치가 진행될 때 검증이 되지 않은 패치가 진행이 돼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였고요. 환경적으로 네트워크가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 제어 시스템을 위한 모델인 포지 모델에 따른 네트워크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보시면은 레벨 0부터 5까지 6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레벨 0에서 3까지는 인더스트리얼 영역으로 실제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의 영역이고요. 그 위로는 IDMG 영역이 존재하고 그 위로는 엔터프라이즈 영역으로 흔히들 아시는 IT 쪽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쪽에는 ERP랑 CRM 같은 그런 제조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고 있고요. IDMG를 통해서 인더스트리얼 영역과 엔터프라이즈 영역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소통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분리시켜야만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포지 모델에 따른 네트워크 분리나 보안 패치의 검증 같은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관리적으로 문서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 정책들을 통해서 기술이 구현되어야 한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박재영 조원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를 이어가게 될 박준형입니다. 네, 저희는 먼저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스마트 공장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위한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에는 온프레미스 보안, 스마트 공장 보안, 클라우드 보안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토탈 시큐리티를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토탈 시큐리티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합치려는 이유는 각각의 요소들이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세 가지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설계한 보안 아키텍처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관리적 보안 아키텍처 안에 정책, 자산, 조직, 인적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술적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기술적 보안 아키텍처에는 사용자 인증, 접근 통제, 운영, 개발, 암호화, 사고 대응 이렇게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서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는 우아전자라는 가상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우아전자는 스마트 공장에서 가전제품을 설계하고 있고 자체 영업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우아전자의 조직도입니다. 전사적인 조직도는 아니고 보안 자문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 아래에 보안 관련된 담당자들이 있고 생산본부는 스마트 공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아전자의 스마트 공장에는 IDS, HMI, PLC, 와이파이, AGV, RGV, 센서, IDMG 등이 있는데 이것은 퍼디 모델에 따라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아전자의 보안 현황입니다. 보안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돼 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보안이 되어 있지 않은 8가지 항목을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보안이 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만든 아키텍처에 대입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온프레미스 보안 취약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취약점으로는 퇴사자에 대한 계정 삭제나 자산 반납 등에 대한 절차는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부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제하는 부서가 없으면은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유관 부서인 인사총무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퇴직 및 직무 변경 시 절차 수립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스마트 공장에 대한 해결책은 유가인 조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가인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우화전자의 스마트 공장에 대한 주요 취약점과 해결 방안을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화전자에서는 IT 자산은 식별이 되어 있지만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은 식별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저희는 취약점으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산을 식별하고 그리고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을 목록화하여 관리 대상으로 가식성을 식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외부 저장 매체 관리 시 통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관리자의 부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그리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결성의 검증과 2가지 이상의 백신을 통한 보안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조저장 장치 연결 시 백신이 자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검사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고 일어난 즉시 조직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응 조직을 구성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비인가 AP에 대한 사용 여부 점검에 대해서는 립스를 사용하여 비인가의 단말기의 접속을 제한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공장 네트워크에서는 이중화와 네트워크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퍼즐 모델에 따라 영역을 나누어 중요 구간은 이중화를 시키고 네트워크를 분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화전자에 대한 컨설팅을 이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는 나눠드린 그 보안 가이드에서 저희가 작성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몇몇 가지 중요한 점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내부자의 관리 실수, 그리고 사용자의 계정 정보 유출, 그리고 인증 및 접근 권한 탈취에 대한 문제점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저희는 내부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검증된 절차를 통해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저희는 이중 인증을 통해 인증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접근을 제한시킴으로써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의 사고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발생한 미쓰비시라는 일본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였습니다. 이 미쓰비시 회사에서는 이중 인증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 사례였습니다. 외부자가 미쓰비시 회사의 사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고객의 은행 계좌 정보를 무려 8,635건이나 도난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이중 보안의 그런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우화전자에 대한 컨설팅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혹시 그 앞전에 보여드린 우화전자의 보안 현황을 보시면 생산 관리랑 자재 관리를 이런 데이터를 저희는 우화전자는 클라우드에 옮깁니다. 혹시 다들 어떤 점이 문제점인지 눈치채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송 구간이 암호화되어 있지 않는 점을 저희는 문제점으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는 AWS 스토리지 게이트를 통해 SSL과 AES 256 암호화로
전송할 때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저장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저희 우아증자에게 컨설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아키텍처를 설계하며 느꼈던 점을 저희 조원들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느낀 점을 울먹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막막했던 울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막막함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배우면 배울수록 알긴 알지만 어려움의 끝은 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울먹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 아키텍처를 설계하며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사적으로 팀원들 간의 사적인 얘기를 통해 친목을 다지기도 하여 벌써부터 그리운 점을 울먹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예, 저 박주영의 느낀 점은 관심입니다. 원래 보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해서 학교에서도 되게 보안에 관한 강의를 들을 때도 되게 관심 없이 들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안에 대해서 멘토님께서 정말 잘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저희가 구성해 봄으로써 보안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고 앞으로 보안에 대한 기사나 그런 글 같은 게 있으면은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느낀 점은 저 이모티콘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선택할 때 이 클라우드 기술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스마트 공장에 대한 거가 가장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했던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비전공자인데 뭔가 좀 잘 모르니까 업혀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좀 주도적으로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인이를 꼬셔서 이 프로젝트를 선택했었는데 뭔가 저희가 셋 다 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고 새로운 OT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멘토님이 잘 지도를 해줘서 서로 좀 부족하지만 셋이서 잘 맞춰서 해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되게 70쪽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량이어서 이걸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진짜 셋이서 되게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그 디자인 같은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뿌듯하게 마지막 결과물을 낼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뭔가 제가 조장으로서 좀 되게 많이 괴롭히고 막 혼내고 막 이랬는데 잘 따라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Q&A 진행하겠습니다.